오늘 밤이라도 한국에서 접속이 훅 끊기면 비트겟에 둔 자산이 잠금 장치처럼 갇힐 수 있습니다. 차단은 예고 없이 와서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지금은 될 때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장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데 내 자산은 거래소 안에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손이 떨릴 정도로 급한 분들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새로 설치가 막히면 신규 이용자는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업데이트까지 막히면 기존 이용자는 보안 패치와 기능 개선이 끊긴 채로 불안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차단은 보통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 앱뿐 아니라 접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거나 인증 단계에서 튕기거나 출금 화면이 로딩만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비트겟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안 된 거래소는 국내 규정 틀 안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제재가 붙고 사용자는 갑자기 불편을 떠안게 됩니다. 투자 실력과 무관하게 통로가 막히면 끝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결합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여파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차단된 겁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비트겟 앱은 당분간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 자산을 밖으로 빼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깔끔한 선택지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개인 지갑은 내 주소로 내 자산을 옮겨두는 형태라 거래소 이슈가 생겨도 내 키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제권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출금할 때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지갑 주소는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를 쓰고 마지막 몇 글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내 돈을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다르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는 쪽 거래소나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출금을 누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저는 항상 소액 테스트를 먼저 권합니다. 작은 금액을 먼저 보내서 정상 도착을 확인한 뒤 나머지를 옮기면 실수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급할수록 이런 한 번의 확인이 시간을 벌어줍니다. 출금 전에 보안 설정도 한번 점검하세요. 이중인증, 출금 비밀번호, 주소 화이트리스트를 켜두면 혹시 모를 접근 시도에서 한 겹 더 막아줍니다. 이동하는 날일수록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 이용자 중에는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삭제는 이동이 끝난 뒤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사용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보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법적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우회로에 기대기보다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빼두는 게 먼저입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설치가 불가능한 흐름이라 시작 자체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히는 문 앞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지도 떠오르지만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선물에서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한 곳만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별로 맞는 곳을 고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추려두었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동하면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별 특징, 가입 방법, 원화 입금 흐름, 수수료 체감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그대로 묶어놨으니 필요한 분들은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헤매는 시간 자체가 손실입니다. 5거래소라고 해도 결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선물 유동성이 좋아 체결이 빠르고 어떤 곳은 수수료 할인 혜택이 두툼합니다. 내 방식에 맞는 곳을 고르면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산을 지키는 이동 파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산을 불리는 매매 파트로 넘어갑니다.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초보자 기준으로 뼈대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가 아니라 몇 분 사이에도 방향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 예언이 아니라 진입 타이밍과 선물 거래는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도 손실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준 없이 들어가면 속도가 곧 위험이 됩니다. 오늘은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며 매수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상승에 올라타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하락에 베팅합니다. 같은 차트도 방향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은 롱인지 숏인지를 감으로 찍는 순간입니다. 감 대신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롱을 잡는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며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파도가 이미 올라타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유용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시장이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그 상승을 시장이 믿고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차트보다 빠르게 시장을 흔듭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매수 심리가 빠르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롱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도 올라가려 하면 발만 더.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 크로스를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분위기가 식을 때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량의 변화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허약한 상승은 꺾일 때 빨라서 숏 진입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공포를 키워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겹칠 때 숏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보조 지표로 판단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예언서가 아니라 시장의 체온을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 특히 자주 보는 이유입니다. MACD는 추세에 힘이 붙는지 꺾이는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가격이 어디에서 튕길지 범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보완. 실제 매매에서는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추세가 상승인데 거래량이 죽어 있으면 기다리고 지표가 과매수인데 좋은 뉴스가 터지면 진입을 늦추는 식으로 신호가 정렬될 때만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은 기다렸다가 한 번만 정확히 치기입니다. 하루 종일 매매하면 손이 바빠 보이지만 계좌는 얇아지기 쉽습니다. 신호가 모일 때만 들어가면 평소보다 적게 거래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타임 프레임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짧은 차트만 보면 흔들림에 휩쏘이고 너무 긴 차트만 보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길게 보고 진입은 짧게 확인하는 식으로 리듬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함께 보시면 훨씬 안정됩니다. 가격이 자주 멈추던 구간은 다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세와 지지 저항이 겹치는 지점은 진입과 손절 기준을 만들기 좋습니다. 진입할 때는 손절 기준을 먼저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면 내 가설이 틀린 건지 정해두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단타에서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호흡입니다.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켜지는 순간 수익이 다시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구간을 정하고 도달하면 일부라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타를 오래 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레버리지는 초보일수록 낮게 두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작은 흔들림도 큰 손익으로 바뀌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력은 속도가 아니라 반복에서 생기니 안정된 강도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포지션 크기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크게 걸면 차트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뛰어서 신호가 보여도 손이 엉킵니다. 작게 들어가도 기준을 지키면 그게 결국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상승 추세와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RSI, MACD, 볼린저 밴드로 그 근거를 확인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시장은 100%가 없지만 근거를 쌓을수록 손익 곡선이 안정됩니다. 단타는 운이 아니라 습관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트겟 차단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접속이 될 때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에야 매매 전략이 의미를 가집니다. 통로가 막히면 실력도 무용지물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한 거래소 5곳 비교와 함께 가입 혜택과 수수료, 원화 입금 팁까지 묶어두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분들은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택지를 늘려두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오늘 설명드린 롱과 숏의 기준, 그리고 보조지표 조합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단타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흐름을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